네,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주머니 속에 파란 공 3개랑 노란 공 2개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에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또다시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공을 꺼내는 시행을 차례로 2번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 처음에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처음에 공을 꺼낼 때에는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5개 중에 파란 공은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률값을 5분의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또다시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또다시 꺼낸 공.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행이에요. 그쵸? 두 번째 공을 꺼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원상복귀되죠. 5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다시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은 역시 5분의 파란 공 개수는 3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공을 꺼내는 첫 번째 시행,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꺼낸 공의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었다가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그 시행,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공을 꺼냈다고 해서 두 번째 상황에서 파란 공의 확률이 바뀌지 않아요. 왜? 다시 공을 집어넣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원상복귀 되잖아요. 처음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의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나중 사건이 처음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도 않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이 과정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5개의 공 중에 3개가 파란 공이므로 처음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된다? 5분의 3이다. 그런데 뭐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은 뭐뭐이다. 자, 여기다 뭘 적으면 좋을까요? 무엇이기 때문에?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기 때문이죠. 그쵸? 꺼낸 공을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그쵸?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태 그대로 원상 복귀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이 파란 공일 확률도 똑같이 5분의 3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공을 꺼내는 사건과 두 번째 공을 꺼내는 사건이 서로 어떻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어떤 두 사건이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두 사건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이라고 하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건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이죠. 그쵸? A가 일어난 상태에서의 B의 확률이에요. 근데 지금 A, B라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겠죠. A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쵸?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B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A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PA바 B인데 이것은 B가 일어났을 때나 안 일어났을 때나 A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A바 B는 PA라는 이 확률값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두 사건이 독립일 때. 두 사건이 독립일 때는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독립이 아닐 때, 서로 독립이 아닐 때는요.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종속.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서로 독립이거나 아니면 종속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독립이 되거나 아니면 종속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사건이 독립일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요. 이것이 성립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PA 교집합 B.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 PA 곱하기 PB로 정리가 돼요. 그냥 단순히 두 개의 확률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교집합 B는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PA 곱하기 B바 A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B바 A라는 이 값이 뭐랑 같아요? B랑 똑같잖아요. A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PA 곱하기 PB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일 경우에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이게 성립한다고 했어요. 이게 PA 곱하기 PB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양변을 PB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PA와 PB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전제되어 있을 때 이 정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B는 0이 아닌 거니까 PB로 양변을 나눠봅시다. 양변을 나누면 얘는 없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자, PB분의 PA 교집합 B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PA가 B를 의미하잖아요. 결국 어때요?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의 확률이랑 그냥 A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죠. 반대로 양변을 PA로 나누게 되면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B바 A와 P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결국 두 사건이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이거예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PA와 PB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 이 정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로 갑시다. 지금 보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소수인 사건을 B, 5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한대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래요.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A 사건은 홀수인 사건이니까 1, 3, 5, 7, 9 이렇게 돼 있겠죠? 자, B라는 사건은요. B라는 사건은 소수인 사건이니까 2, 3, 5, 7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독립 종속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이거였죠. 아까 배웠던 거.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로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립하면 두 사건이 독립인 거죠. 그쵸? 그러면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PA는 얼마예요? PA는 10분의 5. PB는 10분의 4입니다. 그쵸? 그러면 PA 교집합 B는요. 이것은 어때요? 지금 겹치는 게 3하고 5, 7까지 있네요. 3, 5, 7. 그쵸?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일 때에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로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PA 교집합 B는 10분의 3, 그리고 PA는 10분의 5, PB는 10분의 4. 두 개를 곱한 것이 같은 값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같지 않습니다. 그쵸? 같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은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답은 종속이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사건과 C 사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PA는 우리가 10분의 5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PC는 얼마일까요? PC는 C가 5의 배수인 사건이니까 1부터 10까지 5의 배수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2. 자, PA 교집합 C.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홀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5밖에 없죠. 따라서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2가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리가 성립이 되죠. 그쵸? 따라서 A와 C는 어떻다? 독립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습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습 2번 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주어졌어요. 독립이고 PA와 B는 3분의 1, PA 합집합 B는 6분의 5일 때 PB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B의 확률을 구해야 되네요.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 PA와 B. 자, 이게 3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PA와 B라는 것은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PA와 B는 PA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게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교 B라는 것은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그럼 이걸 사용해서 P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PA 합집합 B가 6분의 5라고 주어졌어요. PA 합집합 B는 우리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요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PA는 3분의 1이었고 PB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리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얘기했으니까 3분의 1 PB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PB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다? 6분의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PB는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 그쵸?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P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PB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PB라는 값은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4분의 3. 요거 계산하면 PB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PB는 4분의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일 때 우리가 요 정리가 성립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라는 거. 그래서 요걸 주로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